SAP BI 7.0 백스 어널라이저 델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델타람은 3점대 버전에서 앞으로 가게 될 7.0 버전에서 차이점만을 추려서 말씀드리는 교육을 델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어널라이저의 개요와 사용 환경, 그러니까 이제 화면 등을 보시겠고요. 그리고 엑셀 표시 형식과 함수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보시고, 설계 모드라는 게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엑셀과 거의 완벽하게 통합이 됐다는 점을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스 서식 같은 게 사라졌고요. 엑셀의 모든 서식이 워크북에 제대로 저장이 되고요. 이 부분이 갱신을 되면서도 우리가 리플레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변수값을 넣었을 때 서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엑셀에 완전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벗 테이블과 같은 효과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행 열 테이블을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개선된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모드, 설계 모드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BI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매크로를 쓰셔서 만들었던 부분을 디자인 모드를 통해서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BI 계획이라고 해서요, 큐브에 데이터를 쓰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엑셀과 완전히 통합이 돼서 엑셀에서 데이터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값을 저장 버튼을 눌러서 큐브에 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워크북은 그리고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사전에 갱신된 상태로 저장이 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 같은 것, 월보 같은 것 정기적으로 보시는 워크북을 미리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받게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를 또 메일로 정소하는 것도 훨씬 손쉬워졌고요. 비즈니스 익스플로러 스위트입니다. 이 부분은 쿼리 디자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서드 파티 BI, 그러니까 SAP BI, 그러니까 CRM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와 BW의 데이터를 백스 쿼리 디자이너에서 지리로 만들면 이를 백스 어널라이저, 이 웹 기반, 엑셀 기반의 백스 어널라이저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도 최종적으로 저장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백스 브로드캐스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유아사에는 아직 엔터프라이즈 포탈이 도입은 되지 않았는데요. 향후에 된다면 그런 데까지도 연장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모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 테이블, 그러니까 엑셀 시트 화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점대 버전에서 보시던 엑셀 워크북 화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우스를 끌어다 놓기, 예전에는 결과 테이블의 어떤 형태를 변형시키는 건 그 질이 변경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쿼리 디자이너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어널라이저 상태에서도 행렬을 바꾸고 몇 가지 이제 합계열 같은 계산식을 추가해서 뷰로 저장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워크북으로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리 혹은 지리 뷰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널라이저에서 큐브 자체에 접근을 해서 아주 기초적인 로 데이터부터 어널라이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활용도가 좀 더 높아졌죠. 그리고 여러가지 그 필터 값, 회사 코드는 1000번, 2000번, 제품 이런 필터 값도 따로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유니코드 지원은 시스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계산 기능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그러니까 백스 지리로 만들어진 것 외에 엑셀에서의 계산 기능을 써서 그대로 통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기 입력, 이 계획 기능을 이용해서 큐브로 데이터를 쓰는 게 가능해졌고요. 물론 아무 큐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니즈가 있으시면 전사실과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포메이션 브로드캐스팅을 이쪽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패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백스지리를 하셨을 땐 이런 버튼들이 안 보이셨을 텐데요. 차트를 누르면 이제 피벗 테이블 차트와 같은 그런 차트 형태가 나오고요. 필터를 누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런 필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필터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이 백스 지리에 해당하는 정보, 메타 정보들이 생성자, 생성일, 기술적 이름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또 사라지게 되고요.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 기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 여러가지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기능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필터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이런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런 결과 테이블에서 세일즈 그룹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은 빼고 싶다 할 때는 세일즈 그룹을 클릭해서 디스트리뷰션 채널 제목열에 제목행에 디스트리뷰션 채널 열이 제목행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필터 쪽으로 오게 되고 세일즈 그룹은 이제 결과 테이블로 가게 되죠. 필터에서 제거하는 것도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걸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컨트리 열을 제목열을 클릭해서 빼시면 컨트리 열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이고요. 컨트리 열 중에 카나다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빼시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나다가 빠지죠. 그리고 필터 쪽에서는 카나다가 빠졌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터에서 결과 테이블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디비전을 이런 식으로 제목열에 놓아서 서로 교환을 시켰는데요. 제목열이 아니라 이렇게 하단에 놓으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붙게 됩니다. 하위 표시가 오른쪽이죠. 또 필터를 새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리,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아까는 캐나다를 뺐었는데요.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만 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클릭해서 필터 요 안에 놓으시면 커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필터링이 되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결과값만 테이블에 남게 됩니다. 로컬 계산식 기능은 그 결과 테이블 하단이나 우측에 이렇게 추가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결과값을 만드시기 위해서 행과 열을 고정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행구조, 열구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모든 결과값을 구조화시키기가 힘들었으므로 좀 백스지리를 만드실 때 상당히 제한적이셨죠. 근데 이 로컬 계산식을 만드시면 행수가 바뀌든 열수가 바뀌든 끝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계산식을 넷세일즈와 퀀터티를 써서 만들었죠. 따라서 쿼터를 1쿼터나 2쿼터로 제한을 필터링을 해서 결과값을 만든다고 해도 이 오버롤 리절트로 프라이스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로컬 계산식은 워크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되고요. 지리 뷰로도 저장이 됩니다. 지리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표준 지리가 있을 때는 굳이 워크북을 만든다거나 하지 않으셔도 지리 뷰만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P 제품만 보면 된다 하셨을 땐 그 제품에서 P만 필터링을 하셔서 지리 뷰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엑셀 표시 형식과 함수, 백스 서식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모든 서식과 표시 형식을 정해주시면
워크북에 그대로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지리의 결과 테이블에 서식이 저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엑셀 서식을 쓰시면 워크북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기존에 구분하셨던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겟데이터라는 함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백스겟데이터는 getPivotData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PivotData로 원하는 값을 불러서 쓰시듯 이렇게 백스겟데이터를 통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값을 얼마든지 불러 쓰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스겟데이터를 만드는 건요, 그냥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간단히 그 결과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산식으로 변환을 실행시키면 모든 셀의 데이터가 엑셀 함수, 이 백스겟데이터 함수를 써서 결과를 불러온 형태대로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초값을 만들 때 쉽게 이렇게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타이프를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 백스겟데이터를 한번 사용하시면요, 그러니까 계산식으로 변환을 한번 실행시키시면 그 전까지 그 행과 열을 마음대로 마우스로 끌어다 놓았던 그 기능은 비활성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함수 셀로 바뀐 것이지 기존의 그 결과 테이블 행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백스겟데이터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넷세일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빌드 콘텐츠가 비어있네요. 그럼 이 부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계산식으로 변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빌드 콘텐츠 부분은 고유한 함수로, 이제 백스겟데이터를 이용한 함수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그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getPivotData를 우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부분이 getPivotData라는 걸로 만들어진 셀이라고 할 때 이쪽에서 달력연도 분기를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 값을 바꾸면,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3년으로 바꾸게 되면 이쪽 값도 바뀌겠죠. 백스겟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력연도 분기를 고치시면 이쪽의 값도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기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값을 불러올 때 요 넷세일즈 SAP 데모라는 그 내역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면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게 되겠죠. 요 부분을 참조하고 달력연도 분기를 참조해서 그 수치를 나타내는 백스겟데이터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의 기술 이름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내역 이름이나. 단지 이제 내역 이름을 써주실 땐 띄어쓰기를 조심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런 거예요. 일단 빌드 콘텐츠에 백스겟데이터를 활용한 셀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바로 윗열에 값을 불러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쪽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이쪽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계연도 기간 이쪽을 회계연도 분기 이쪽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놓게 되면 빌드 콘텐츠를 참조하던 백스겟데이터가 넷세일즈를 참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넷세일즈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예, 이제 계속적으로 엑셀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백스겟데이터를 썼든 아니면 결과 테이블을 직접 꾸며줬든 뭐 그림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엑셀 서식을 여러 가지로 적용하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엑셀 2007 같은 경우는 조건부 수식을 화려하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게 그냥 저장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화면이 있죠. 그다지 이쁘진 않은데요. 요런 화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쪽은 백스겟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고 이쪽은
결과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고, 이런 걸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고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얘네들을 참조하는 엑셀 수식이죠. 또 이쪽에 조건부 수식도 썼고요. 이 엑셀 2007로 가면 조건부 수식이 좀 더 이뻐지죠. 그리고 로고 그래픽 같은 게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현재 사용자와 최종 갱신일 같은 백스 항목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백스 설계 모드의 기능인데요. 백스 설계 모드 중에서 이쪽 백스 텍스트를 넣는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설계 모드 화면입니다. 설계 모드 도구 막대고요. 설계 모드는 지금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VBA 매크로를 통해서 만드셨던 부분을 그대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고 좀 더 확장된 기능, 그러니까 BI랑 직접 연결된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분석 그리드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롤바 같은 걸 또 설정을 해서 엑셀 스크롤바가 아니라 표 안에 있는 스크롤바, 페이지 번호 같은 걸 설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또 엑셀 차트와 따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찾아가기 페인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 테이블, 아까 말했던 분석 그리드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드롭다운 상자 체크박스 그룹 라디오 버튼, 이 부분도 그 백스에 있는 값을 받아다가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텍스트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버튼은 보통은 BWBPS의 계획 기능을 불러올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어떤 셀 값들이 변하거나 아니면 큐브로 저장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 기능 자체는 전산실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전산실에서 만든 계획 기능을 버튼에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선에서 설계 모드로 만들어진 그 판매 계획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백스 지리를 통해서 불러온 값도 있고요. 계획 기능을 통해서 변경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불러오고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요 분석 그리드에 있는 부분을 바꿔내고요. 여기 있는 걸 통해서 퍼센티지를 바꾸고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초기화를 시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값에 따라 차트는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면을 현업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지 않고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롭다운 상자를 만드는 예인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버튼을 계획 기능에 요 셀을 참조해서 요 셀의 값대로 변화하게 만들어준 계획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전부 20으로 변했죠. 이건 단순한 예제입니다. 그리고 계획 기능은 그 엑셀 시트에 다른 시트의 값을 참조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잡한 부분만 전산실에서 만들고 어느 부분을 참조한다, 어느 부분의 값을 갖고 온다 하는 부분은 엑셀의 다른 데서 불러오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전산실에서 개입을 하고 나머지는 현업의 파워 유저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문서 세팅입니다. 보시면 끌어서 놓기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7.0의 장점으로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아서 백스 결과 테이블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는데요. 내가 이 백스지를 너무 사랑해서 남들이 변형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저 체크를 빼서 변형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스 문서가 워크북을 열 때 최신 표시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또 비밀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통해서요, 그 색상, 전체적인 색상 관리나 다른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화면들은 거의 다 푸르등이겠죠. 이 부분을 좀 불그스름하거나 노르스름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조건 리스트 삽입, 예외 리스트 삽입은 백스 지리에서 이미 설정한 내용을 활성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설계 모드에서 또 지정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텍스트 삽입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현재 사용자나 뭐 생성일시나 갱신일시 같은 거를, 이것도 역시 프로그래밍 없이 요 상수값을 불러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때 요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삽입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그 세일즈 플래닝 판매 계획 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보셨죠? 만약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잘 저장이 됐을 때 잘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백스 어널라이저 7.0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보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엑셀과 완성도 높은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백스 서식이나 여기에 엑셀 서식이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엑셀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든, 그리고 필터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가지 부분 직관적으로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I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드는 설계 모드를 제공하고요. 엑셀 함수와 표시 형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백스겟 데이터 함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BI 계획, 그러니까 큐브로 데이터를 쓰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도 현업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전산실과 상의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